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부터 피곤하시진 않나요? 식사 후엔 더부룩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들 전부 한 가지로 좋아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40년 한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고, 지금 70대 후반인 저도 매일 이것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바로 부엌에 있는 식초입니다. 식초가 뭐 대단하겠어? 하실 수 있지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당, 혈압, 피로, 간, 장, 신장, 관절, 체중, 피부, 수면, 무려 10가지 건강 변화가 가능한 작은 습관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식초입니다. 그냥 부엌에 있는 식초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바꾸는 건강 습관의 기적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고, 그 습관의 시작은 식초 한 스푼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한의사로 일하며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식초의 10가지 효능을 한 분 한 분 꼭 도움이 되시도록 정확하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혈당 조절입니다. 혹시 요즘 식사만 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릿해지는 느낌 드시진 않나요? 혈당 수치 늘 신경 쓰이시죠?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느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특히 72세 박정자 어르신은 당뇨약을 15년 넘게 드셨지만 공복 혈당이 늘 160 이상이었어요. 식사만 하면 머리가 띵하고 오후엔 자꾸 눕게 돼요. 라고 하셨죠. 그때 제가 제안드린 건 비싼 보약이 아니라 그분 부엌 찬장에 있던 사과 식초였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처음엔 어우 쉬어 하시더니 2주쯤 지나고 나선 선생님, 아침이 훨씬 가벼워요. 하셨어요. 한 달 후 공복 혈당은 162에서 124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사례가 아닙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5에서 30% 낮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장이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잘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위에 자극을 주거나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초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고혈압과 식초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혈압 개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압계부터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150 넘으면 어떡하지? 그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혈압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부르죠. 혈압이 높다는 건 우리 몸의 호스 역할을 하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피는 돌고 싶어 하는데 길이 좁아져 있으니 그만큼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딱딱한 혈관을 말랑하게 만드는데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 내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딱딱한 고무호스를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환자 중 한 분,
74세 이명 어르신은 15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셨는데요. 아침이면 늘 머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숨이 턱 막힌다고 하셨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숟가락, 하루 3번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셨는데요. 3개월 후 혈압이 171에서 142로 내려갔습니다. 6개월 뒤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하던 약의 양도 반으로 줄이셨어요. 아침에 덜 어지럽고 이제 가족들이랑 공원 산책도 가능해졌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얼굴이 지금도 선합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현재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식초 습관은 약을 보조해주는 건강 습관이지 약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항상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식초는 음식으로서 꾸준히 안전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혹사시키는 장기, 바로 간입니다. 식초가 어떻게 간을 회복시켜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 간 건강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식사 후에 이유 없이 나른하고 졸리거나 자꾸 눈이 충혈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로가 가시질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이 지쳐 있다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몸속 공장이자 해독센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 술, 환경 속 독소까지 24시간 쉼 없이 걸러내고 분해하죠. 그런데 이 간도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간은 아파도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통증도 증상도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요, 식초가 이 지친 간을 다시 살리는데 의외로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세포의 회복과 해독 작용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액 내간 효소 수치가 안정되고 지방간 지표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꼭 식사 직후 드세요. 공복엔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식초를 드시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초는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보조적 습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액을 거르고 노폐물을 걸러내며 하루 200리터의 피를 정화하는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 필터, 바로 신장입니다. 혹시 요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거나 소변색이 진해지고 냄새가 심해졌다거나 종아리나 발목이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 드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 그냥 나이 탓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정화하는 우리 몸의 생명 정수기입니다. 물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전해질 균형까지 맞춰주는 정말 중요한 장기예요. 하지만 신장도 나이가 들수록 지치고 그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식초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노폐물 배출 효율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세트산 덕분인데요. 소변을 야갈칼리화시켜 신장 결석 형성을 억제하고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도와 신장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70대 초반 이정구 어르신도 신장 결석 재발로 매년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땀이 날 정도였죠.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건 비싼 치료법이 아닌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아침과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드시는 것, 그리고 하루 수분 섭취를 2리터 이상 유지하도록 도와드렸죠. 그 후로 2년 넘게 한 번도 결석이 재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그 얼굴 지금도 또렷합니다. 신장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식초 섭취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평소보다 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식초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식사 후 늘 더부룩하고 자주 트림하거나 가스가 찬다면 그건 바로 위장 건강에 신호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가요? 심지어 물만 마셔도 체하는 것 같고 밤에 속이 메스껍거나 입냄새가 심해지셨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위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소화 효소도 예전 같지 않아서 먹은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위에 머물게 되거든요. 이때 식초가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음식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줍니다. 셋째,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음식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환자 중 68세 박영 어르신은 식사만 하면 복부 팽만, 속쓰림,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된다고 고생하셨어요. 제가 제안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식사 5에서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또는 식사 중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 활용, 그리고 평소에 가공식품과 탄산음료는 줄이시고 식사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드렸죠. 3주 정도 지난 후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사하고 배가 편안한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식초가 없으면 식탁이 허전하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식초 드레싱을 활용한 샐러드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은 꼭 물에 잘 희석하시고 식사 중이나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식초 원액을 바로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위벽과 치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이면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도 시원치 않고 며칠에 한 번씩 겨우 배변을 하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질적인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가 줄고 약 복용도 늘어나면서 변비는 더 자주 더 심해집니다. 그냥 불편함을 넘어 치질, 대장염,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높이는 무서운 문제예요. 이럴 때도 식초가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식초 속 유기산과 유익균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사과 식초에 함유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변의 수분 함량을 늘리고 배변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셋째,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20년 가까이 매일 변비약을 드시던 72세 김 어르신은 약 없이 화장실을 못 가는 게 평생의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 술을 타서 드시는 것, 그리고 식사 때마다 식초 드레싱을 활용한 샐러드를 꼭 드시라고 했죠. 처음엔 별 기대 안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선생님, 약 없이도 매일 화장실 다녀왔어요. 하면서 활짝 웃으셨어요. 무리한 관장이나 강한 약보다 식초는 몸을 자연스럽게 돕는 방법입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이면 자꾸 잠이 깨고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낮엔 자꾸 졸리고 무기력한 상태. 혹시 불면증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계신가요? 식초가 어떻게 숙면을 도와주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7번째 이야기, 불면증 개선입니다. 요즘 밤마다 자주 깨시고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진 후 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나요? 낮엔 자꾸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으시죠? 불면증은 단순히 밤에 잠을 못 자는 걸 넘어서 낮의 삶 전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혈당 변동이 심해지면서 더욱 숙면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럴 때 식초 한 숟가락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식초가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식초 속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둘째, 식초는 트립토판 흡수를 도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식초는 혈당 급변을 막아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수면 중 깨어남을 줄여줍니다. 저희 환자 중 1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시던 66세 이미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건 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 술,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며 5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2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 안 먹고도 5, 6시간 쭉 자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나이 들면 살찌는 게 당연하지 뭐. 혹시 이렇게 체념하고 계신가요? 체중 관리, 나이 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식초는 몸에 쌓인 지방을 서서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5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체중 증가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의 힘, 여기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식초는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줄여줍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위 속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서 오래 배부른 느낌을 유지하게 해줘요. 둘째,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효소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셋째,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66세 장모 어르신은 다이어트를 해도 도통살이 빠지지 않아 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먹는 걸 줄이면 기운이 없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건 단순했어요. 식사 15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타서 하루 2번 마시기. 그리고 저녁 식사 땐 식초 드레싱 샐러드를 꼭 드시도록 했죠. 3개월이 지난 후 장 어르신은 4kg 감량에 성공하셨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더 안정됐습니다. 처음부터 큰 양보단 한 큰술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늘어난 주름, 칙칙해진 피부, 그리고 계단 오를 때 욱신거리는 관절.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와 뼈 건강, 식초로 천천히 돌보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식초 한 숟가락이 속부터 피부와 뼈를 건강하게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식초 속에는
알파 하이드록시산 성분이 들어있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또한 식초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줄여 맑고 생기 있는 피부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 건강이 좋아져야 피부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속부터 피부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급격히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식초는 몸의 산성도를 조절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함께 먹는 음식 속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의 흡수를 높여주는 기능도 합니다. 72세 정모 어르신은 무릎 통증과 함께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 술을 꾸준히 섭취하신 것, 그리고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 많은 음식과 함께 식초를 곁들여 드시도록 했죠.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고 다시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식초는 몸 안의 미네랄 흡수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외적인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게 진짜 회복입니다. 이제 10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피로 회복과 활력 회복에 관한 식초의 힘 놓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별일 한 것도 없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눕고 싶고 저녁이면 눈꺼풀이 절로 감기고 혹시 요즘 이런 지속적인 피로감 느껴지고 계시진 않나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찾으시지만 정작 몸의 피로 원인은 간과 대사 기능 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식초 한 숟가락의 힘이 또 한 번 발휘됩니다. 식초의 풍부한 유기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근육의 회복을 돕고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64세 이모 어르신은 퇴근 후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TV 앞에 앉자마자 그대로 잠들기 일쑤였어요. 운동은커녕 산책도 버거워하시던 어르신께 제가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 그리고 가능하다면 운동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만이라도 하루 5분씩 해보시라고 했죠. 그 결과 한 달 뒤엔 퇴근 후에도 손자와 산책을 다녀오시고 주말엔 친구들과 텃밭도 다니실 정도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초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효능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삶 함께 나눌수록 커집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